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상대 속의 다이어트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대 속의 다이어트 40번째 시간이자 탈무드 5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마음을 닦아라입니다. 두 갈씩을 정리하면은 한 가지 맛에만 익숙해 있으면은 다른 맛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소년이 학자를 찾아가서 물었죠.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서로 돕고 사는데 부자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왜 남을 돕는데 인색할까요? 학자는 소년의 손을 잡고 창가로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저 유리창 밖으로 무엇이 보이는가?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게 보이고요. 그 옆으로 아기를 업고 차를 기다리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 침대 옆에 걸려있는 큰 거울로 가서 들여다보게. 무엇이 보이나? 잠시만요. 당연히 제 얼굴이죠. 바로 그거야. 유리창이든 거울이든 모두 다 유리로 되어 있지만 거울은 뒷면이 수은으로 막혀 있어서 자기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어. 이 거울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막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간에 사람 나름이죠.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원조에서의 교훈은 금력, 돈의 힘이죠. 권력은 공감 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통찰해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맛에만 익숙해 있으면은 다른 맛을 알기 쉽지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서 있는 곳에 따라서 서 있는 곳이 바뀌면은 풍경도 바뀐다라는 말이 있죠.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서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력과 관련해서 흥미있는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극한 지방에 사는 이누이트 저거 아시죠? 에스키모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에스키모는 지역에 따라 가지고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안 좋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그 명칭을 안 좋아해서 이누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이누이트들의 시력은 우리가 흔히 그 시력 측정 때 최대한 좋은 시력으로 말하는 2.0 이런 거 있잖아요. 2.0을 훨씬 뛰어넘어 가지고 3.0 5.0까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령 물개 사냥을 나갔을 때 일반 사람들, 외지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사냥감을 찾아가지고 그쪽을 가리켜가지고 거기 뭐가 있다, 저기 물개가 보인다 해가지고 망원경으로 보면 실제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의 그 학자가 아프리카의 지역에 경 비행기를 타고, 물론 그 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중간에 갈아탔겠죠. 어쨌든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아프리카에 살던 거기까지는 경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갈아탄 다음에 거기 생활하다가 다시 똑같은 모델의 경비행기로 물건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저기 박사님이 타고 오셨던 그 비행기가 또 와요 해가지고 거짓말인 줄 알았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더니 정말 본인이 타고 왔던 그 경비행기가 다시 오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시력이 좋던 아이가 일본으로 유학하러 와가지고 시력이 0.2가 돼가지고 안경을 쓰게 되었다. 싫어합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결국은 생활 습관이 시력을 악화시킨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웬만한 근시는 등대지기를 하면은 회복된다는 말도 있어요. 바다에 있는 배를 보기 위해서 음적으로 먼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시는 먼 곳을 보는 시적 훈련을 하지 못해가지고 가까운 곳밖에 볼 수 없는 일종의 생활 습관병이자 퇴화죠. 위에서 언급한 서 있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바뀐다라는 말을 음식이 바뀌면 입맛도 바뀐다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달콤한 음식이나 음료, 간식이 많지 않던 시절에는 충치나 우울증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치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멀리 볼 수 있었고 덕분에 근시 진행이 더디고 많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요즘 와서 충치나 우울증이 많이 생겼죠. 많아졌죠. 뭐 충치의 원인이야 뭐 예전보다 당질이 많은 것을 많이 먹어가지고 생기는 것이면 다 아시겠지만 뭐 우울증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울증은 급격한 혈당 변화의 후유증이 가능성이 많죠. 뭐 그것만 가지고 원인이 된 건 아니겠지만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 할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달콤한 걸 많이 먹으면은 누구나 혈당이 치솟고 상대적으로 많이 또 치솟는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떨어져 저혈당이 오면은 그 조현병 또는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혈당의 급격한 변화요. 우리가 그 수많은 빌딩 숲에서 멀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먼 곳을 찾아가지고 가까운 곳과 번갈아가면서 보는 소위 원근 교대 응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여의치 않으면 큰 글자하고 작은 글자를 써놓고 그런 글자 훈련지 같은 걸 놓고 훈련하는 수밖에 없겠죠. 여건이 되지 않으면은 여의치 않으면 과도하게 작은 글씨나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그나마 근시나 뭐 노안을 진행 속도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극적인 음식을 가능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나아가서 습관을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진한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습관적으로 먹던 달콤한 간식을 조금 덜 단 견과류 같은 걸로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중국 속담에 개가 쥐를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속뜻은 뭐 고양이 일,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 가깝게 지내니까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같은 쥐를 잡아도 개가 쥐를 잡으면은 남의 일에 간섭한다, 쓸데없이 그런 뜻이지만 사자가 쥐를 잡으면 인재가 썩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 돌아와서 조금 뭐 뜬금없겠지만 칠판을 볼 때나 영화를 볼 때 또는 쓰는 안경하고 책을 볼 때 쓰는 안경의 도수가 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노안 같은 온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책을 볼 때는 굳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안경을 도수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조금 번거롭게 하겠지만은 안경을 여러 개 두고 필요할 때 바꿔 쓰면은 근시와 노안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눈에도 긴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40대 초반에 노안이 왔었는데 안경을 여러 개를 바꿔 써가지고 훈련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웬만하면은 가까운 데를 잘 볼 수 있어요. 노안 안경 안 써도 돋보기 안 써도 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실 때의 간식하고 적당한 농도의 아메리카노를 마실 때 그리고 커피 믹스를 마실 때의 간식은 달라도 무방하고 또 달라야지 구색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진한 맛과 자극적인 맛을 매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가끔 먹는다면은 그 맛과 가치가 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우리가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라는 에이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신적인 에이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는 뭐 정체성의 상실이고 또 하나는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자신만의 가치관이 너무 확고해서 남의 말을 거의 듣지 않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육체적인 에이즈 같은 경우에야 백신이 개발되면 완치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에이즈는 죽음으로서만 치유가 가능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시체말로 뭐예요? 죽어야 끝난다는 얘기죠.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죠. 특히 본능에 취약한 식욕이 지나쳐가지고 탐식이 되면은 단지 모자란만 못하다 해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성을 마비시키고 외눈박이로 만들 수 있겠죠. 점점 정도가 심해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정신적인 에이즈처럼 살아있는 동안 그 치유가 힘들 수 있어요. 입맛 말이에요. 입맛. 당신이 먹는 음식을 말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라는 말처럼 음식은 그 사람의 내적, 외적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위에 학자와 소년의 대화에서처럼 한쪽 유리, 그러니까 거울에만 비친 맛에만, 거울에 비친 그런 맛은 바깥의 걸 못 보고 안에 있는 거, 막힌 맛이죠.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맛에만 탐닉할 게 아니라 그 너머 투명한 유리에 있는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깨닫고 그런 맛들을 깨닫고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다면은 우리의 나머지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탈무드 6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작은 선행의 큰 힘입니다. 혈당 관리라는 작은 선행을 통해서 비만 관리와 생활습관병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